과연 만수는 재취업을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대중문화 속 다양한 캐릭터를 말하는 시간 캣톡입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 제가 가장 기대했던 기대작 중 하나인 영화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박찬욱 감독님의 12번째 장편 영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으니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널드 에드윈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X를 원작으로 하는 블랙 코미디, 스릴러, 범죄 영화로 25년 동안 제지회사를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오던 가장 유만수가 회사에서 돌연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던 만수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장가지들 없이 직선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와 진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다 본 후 제가 느낀 개인적인 한 줄 평은 마치 박찬욱 버전의 영화 기생충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아마 가족, 단독주택, 구조적 갈등, 블랙 코미디 같은 요소들 때문인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불편함을 비유와 은유로 풀어내는 방식이 마치 봉준호 감독님의 스타일과는 또 다르게 연출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사회적 압박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다양한 매체에서 기존 박찬욱 감독의 작품과는 다르게 대중성을 많이 생각한 작품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번 영화 박찬욱 감독님의 필모 중 입문작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속 인상적인 부분들 이야기해보자면 초반에 정리해고를 당한 후 재취업을 위해 발버둥을 치는 중 문제지 회사의 화장실 씬에서 굴욕을 느끼는 장면부터 박찬욱 감독 특유의 연출 스타일이 느껴지면서 만수의 광기가 시작되는 모습이 그의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에 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될 인물들을 통해 법모에게서는 가장의 무게를, 시조에게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선출에게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표현하면서 각각의 인물들이 만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았고 그들에게 유대감을 가지면서 마치 자기 자신을 마주하며 인간성을 없애가는 과정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영화 속 강렬했던 장면을 모아보자면 법모의 아내였던 아라가 만수의 발목을 빠는 장면과 조용필의 고추잠자리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던 씬이었습니다. 이병헌과 이성민, 염혜란 배우의 열연이 진짜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라가 뱀에게 물린 만수의 발목을 입으로 빼내면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장면과 만수와 법모가 직접적으로 처음 대면하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할 때 서로 대화가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노래를 배경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절규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법모의 모습과 서로 총을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장면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처절하고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이 영화의 베스트 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감독님의 다른 영화들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할 정도로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만수가 마지막 제거 대상으로 선출과 함께 폭탄주를 원샷을 했을 때 보여준 이병헌의 해방감을 표출하는 연기도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가장의 무게와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은유하던 치통을 스스로 뽑아낸 후에 인간성을 상실하며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해버리는 그 과정, 어렵게 살인을 하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큰 감정 없이 살인을 행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짜 너무도 큰 서늘함과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재미있게 관람한 만큼 아주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까 예로 들었던 영화 기생충에서는 그래도 주인공들이 범법을 저지르는 과정이 잘못된 행동이지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고 조금 더 공감이 갔었는데 이번 영화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 싶을 정도로 만수의 선택에 선뜻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영화에서 보여줬던 주인공 가족의 행동과 집의 풍경이 한국의 중산층 모습이라고 보기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과연 살인을 하면서 지켜야 할 만큼 지금의 위치와 상황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본 과연 유만수는 진짜 어쩔 수가 없었던 걸까? 그의 캐릭터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직업이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정도로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식들의 입에 음식을 직접 넣어주기도 하고 테니스와 댄스 등 아내의 취미생활을 지켜주려는 모습에서 자신과 가정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든든한 가장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모습에서 가부장적인 틀과 수동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정리해고가 된 후에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한 아내의 조언처럼 그의 취미인 분재를 활용한 직업이라는 다른 돌파구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무조건 자신의 능력, 즉 제지회사에서의 일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가정과
건실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의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면접들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할 말들을 손바닥에 미리 적어가거나 면접장에서 유리창에 비치는 강렬한 햇빛에 신경 쓰고 다리를 떠는 등 너무 심하게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던 그인 만큼 첫 살인을 시도할 때는 겁먹고 불안에 떨며 총을 호공에 쏜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지만 마지막 경쟁자인 선출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토록 통제했던 술을 들이키며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끙끙 앓고 있던 썩은이를 뽑으면서 초반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바뀐 그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행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초반에 선출을 제거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서 고추화분을 들다 화분 속 오물을 뒤집어 쓰는 장면처럼 사실은 그가 가족을 위해 결심한 선택이 자기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서 오는 만족을 위한 것들이었고 오히려 그의 인생에 오점을 만드는 비극이 이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결말에서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지만 그의 진실을 알고도 덮어준 아내와 아들의 불안한 모습과는 다르게 재취업에 성공해서 기분 좋게 출근하는 만수의 모습은 다시 기른 그의 코수염처럼 추악한 진실을 감추고 서로의 비밀을 가지게 된 잘못된 형태의 가족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영화 엔딩에서 자신의 잘못을 덮어준 다른 가족들은 처음으로 딸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소리를 들었던 것과는 반대로 사람은 없고 기계만 가득한 현장에서 귀마개를 끼고 일하는 만수의 모습 속에서 관객은 결국 만수 자신도 AI 시대에서 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며 지킬 만큼 자신의 위치가 그렇게 가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어쩔 수가 없다 후기와 캐릭터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속 만수의 선택에 얼마나 공감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만수 이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속 다양한 캐릭터를 저만의 스타일로 그려낸 소마였습니다.